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지난주에 이어 김종인 과장님을 모시고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우울하지 않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두 번째 시간은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은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생기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은 이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벼운 우울감은 저절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기분을 유지해주는 항상성이 깨져 있는 상태인 우울증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정신 에너지 통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울증으로 인해서 바닥에만 찰랑찰랑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올려야 되겠죠. 이 정신 에너지의 통을 다시 원래 상태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통이 어느 정도 찼죠. 이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울증의 치료인데, 자,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생물학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런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비유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휴대폰이 버벅대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휴대폰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충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충전을 하면 바로 배터리가 차면서 다시 휴대폰이 잘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울증의 약물 치료입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바로 비약물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우리가 우울증 약이 개발되기 전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들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냥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옆에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방법, 그냥 재밌는 거 해봐, 너 뭐 하면 좋니,
뭐 운동하면 좋지, 뭐 너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어때, 우리 재밌는 거 하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활동들이긴 하지만 이제 약물로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올리는 것보다 조금 그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빈시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보조 배터리를 끼거나 충전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치면 우리 핸드폰에서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지우는 정도의 어떤 그 배터리 보충의 역할 정도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들은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을 때 미리미리 이런 좋은 활동들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을 몇 가지 좀 상식선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제 이런 물질들이 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아니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기량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우울증과 관련돼서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이외의 또 생물학적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두계 자극술이라고 우리 이 두개골에 어떤 자기장을 분출하는 어떤 기구를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들에 자기장을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좀 원활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뭐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이 방법은 뭐 약물 치료를 너무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조금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전기 충격 치료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면은 정말 자리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우울증들이 있거든요.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전기로 한번 이렇게 콱 자극을 줘서 뇌가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심장마비 왔을 때 그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살려내는 것처럼 뇌를 한번 이렇게 콱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쓰는 치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다른 치료들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즐거운 활동들을 하거나 해서 나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빠른 시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울증의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는 거니까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활동들을 하면 될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되는 어떤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그리고 특히 세로토닌이 풍부한 음식들, 뭐 달걀이나 견과류, 우유, 연어, 뭐 시금치, 콩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충분한 햇빛을 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서 요새 이제 다들 안에서만 일하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게 되는데, 충분한 햇빛을 쐬는 게 과학적으로 이 세로토닌 증가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라도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충분히 햇빛을 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즐겁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평소에 하는 것들이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셀모임 열심히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평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 이외에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신과에 대한 오해가 사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고 실제로 정신과 진료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턱도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치료약의 부족도 아니고 뭐 우울증의 증상의 뭐 강도도 아니고 가장 우울증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 정신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다고 그냥 고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정신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조금 해명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과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신과를 가냐. 특히 남자분들 더 그렇죠. 자기가 안 갈 뿐더러 자기가 아는 사람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지. 뭐 그거를 뭐 가서 약 먹고 뭐 해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는 지난주랑 이번 주에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배웠죠. 이제 우울증은 우리 마음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인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병원 안 오셔도 되죠. 우울감만 있는 거면 그거 가지고 병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심해져서 우울감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 이제 이런 이유로 또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약을 먹을 땐 좀 괜찮은데 약을 끊으니까 다시 안 좋아졌어요. 약에 중독된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약을 끊어가지고 병이 안 났는데 약을 끊었으니까 다시 증상이 생긴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해열제 먹고 열이 떨어졌는데 해열제 안 먹으면 열이 다시 나죠. 그게 해열제에 중독된 건가요? 아니죠.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약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열이 나는 겁니다.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먹을 땐 괜찮은데 끊었더니 다시 재발했다? 그거는 병이 아직 안 났는데 약 먹기 싫어서 그만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과 약도 전문의와 상담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드신다면 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진료를 보면 기록이 남아서 취직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진료 기록은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어떤 사람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고 본인이 먼저 우울증을 알았다,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어떤 회사가 본인의 진료에 대해서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우울증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취업 준비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우울증 때문에 계속 다른 문제들이 좀 생기겠죠. 네, 오히려 우울증이 왔다면 빨리 치료받아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에너지를 찾아서 그 에너지로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공중전화 그림인데요. 우리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 있었죠. 그래서 집에 전화 걸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줄 서서 공중전화에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줄 서서 전화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죠.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인터넷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었죠.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신이 이상한 거, 마음이 우울한 거, 이게 왜 생기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도 몰랐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우울증이란 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 약이 개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셔도 병원에 가시기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밖에서 다른 누가 옛날에 공중전화증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우울증이란 거는 이런 문제로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파해 주시는 깨어 계신 앞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은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울증이 생기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마음이 풍성한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암도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또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원자력병원 홍영준 병원장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